3. 변화와 다양성, 4. 중화 반응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0페이지를 펴주세요. 190페이지에 보시면 아빠가 생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너무 싫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매우 시무룩해하고 계신데요. 자, 그때 엄마가 나와서 비린내는 엄마한테 맡겨 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선 비린내의 원인은 염기성 물질입니다. 염기성. 염기성 물질을 제거한다면 이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에 반대되는 산성을 이용해서 중화시켜서 비린내를 없애는 게 엄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선 위에 레몬즙을 뿌리게 되면은 염기성 물질을 제거해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엄마의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횟집에서 회를 먹을 때 주변에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레몬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 역시 그냥 장식의 의미가 아니라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과 염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는 거는 어떤 이온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소 양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은 어떤 이온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산화음이온 OH-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2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서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산과 염기를 섞으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한대요. 중화반응. 자, 그림 3-16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즉 HCl 묽은 염산 수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OH,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때 묽은 염산의 경우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을 내므로 산성입니다. 그리고 NaOH의 경우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음이온을 내므로 염기성입니다. 이때 두 개가 반응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 H2O 즉 물을 생성하면서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 2개와 OH 2개가 만나서 H2O가 2개 생성이 됐죠. 그래서 1대1로 반응해서 이렇게 물이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고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용액 속에 남습니다. 즉 Cl-와 Na+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이혼합 용액을 가열해서 물을 없앤다면 남은 Na와 Cl만 남아서 염화 나트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중화열이라는 겁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열. 자, 그 다음에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즉 중성에 가까울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PPT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면서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서 1대 1의 비율로 만나서 물을 생성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물이 증발하게 된다면 뭐만 남겠습니까? 네, NaCl만 남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HCl 중에 H+와 NaOH 중에 OH-가 1대1로 반응해서 한 개의 물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화 반응에 참가한 이온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화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H+와 OH-가 알자 이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 참가하지 않는 이온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요 Cl-와 Na+를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교과서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93페이지에는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반대로 수산화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수산화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붓는 걸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이 비커에 묽은 염산을 부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 비커 속에 있는 용액의 모습을 보면은 OH- 수산화이온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커 안에 있는 용액은 염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HCl을 한번 부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H와 OH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H2O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이 비커 속에는 아직도 OH-가 남아 있습니다. OH-. 그렇다면 이 비커는 여전히 염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염기성인 비커에 다시 한번 묽은 염산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 H+와 OH-가 다시 반응을 하면서 H2O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H2O를 생성하면서 OH-가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H+도 없습니다. 그럼 이 비커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중성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묽은 염산을 한 번 더 붓게 된다면 H+가 들어오는데 반응할 수 있는 OH-가 더 이상은 없죠.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이 비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중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H2O가 있지만 하지만 중화 반응을 채 하지 못한 H+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커는 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는 지점,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 나, 다, 라 비커 중에 중화점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비커가 중화점이다. 이때 다가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비커 안에 이 종류별로, 이온 종류별로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NaOH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NA가 2개, OH가 2개. 아직 묽은 염산을 붓기 전이니까 H+와 Cl-는 0개씩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HCl을 한번 부어서 OH- 하나가 없어지고 H2O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는 OH-가 1개, Na+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2개.
자, 아까 전에 HCl 부으면서 CL이 하나 들어왔죠? 그럼 CL이 1개.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들어오자마자 OH-와 반응해서 H2O가 됐으므로 아직은 비커 속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지금 HCl을 한 번 더 부었죠? 그러면서 H2O가 2개 만들어지고요. OH도 H도 둘 다 없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도 없고요. OH-도 없습니다.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2개. 2개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성이 된 다 비커에 한 번 더 묽은 연산을 부어서 H 플러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H 플러스가 1개. 그 다음에 NA가 2개, CL이 3개. OH-는 없죠. 0.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요. 우선은 H 플러스는 가비커에서 0개, 나비커에서 0개, 다비커에서 0개 하다가 라비커에서 1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죠. 이게 H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는 비커에 붙는 그대로 개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중화 반응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비커에서 0개, 나비커에서 1개, 다비커에서 2개, 라비커에서 3개. 이렇게 쭉 그어서 Cl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요. 처음에 들어있던 그 개수 그대로 2개가 유지됩니다. N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OH-는 처음에는 2개가 있었지만 H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중화가 되었으므로 나비커, 다비커를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2개, 1개, 0개, 0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보면 요게 OH-, 그 다음에 요게 H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비커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개수를 한번 같이 보면은 가, 나, 다, 라. 얘는 이온의 개수, 그러니까 종류별. 얘는 총 이온의 개수. 라고 한다면 4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가비커에서는요. 지금 총 이온의 개수가 4개. 자, 나비커에서 더 부었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똑같이 4개. 다비커에서까지도 중화 반응이 일어났죠? 여기까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이때까지도 이온의 총 개수 변화 없이 똑같이 4개. 그러다가 라비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온이 그대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여기까지 중화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193페이지 해보기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 밑에 있는 빈칸을 이렇게 채워보시면 됩니다. 단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반대로 나올 겁니다. 무엇을 붓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출석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19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 바로
아니고 오타입니다. 온도입니다. 온도.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중화 반응을 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중화열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중화열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혼합 용액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데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이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지시약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쌤이 지시약 색깔 변화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교과서 193페이지 그 해보기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라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릴 때 나타나는 색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BTB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BTB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묽은 황산 수용액을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렸어요. 이때 이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은 산성이 되겠죠. 그러면 염기성이었던 비커 속의 용액이 산성의 묽은 황산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중성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중성에서 멈추지 않고 묽은 황산을 계속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산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색깔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염기성일 때는요, 파란색이었다가 파랑, 그 다음에 중성이었을 때는 초록, 그 다음에 산성이었을 때는 노랑,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묽은 황산을 떨어뜨리면서 색깔이 중성으로 변하는 순간 중화 반응이 완료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멈추지 않고 황산을 더 넣게 된다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지시약을 통한 중화 반응의 확인을 가지고 교과서 193페이지에 있는 해보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4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읽고 줄 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입속의 세균은 음식물을 분해하여 산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산성 물질이 치아의 표면을 상하게 해서 충치가 생긴대요. 그래서 치약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중화시켜서 우리 입속이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아까 초반에 나왔던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는 이유, 그 다음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제산제를 먹는 이유, 그 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고 밑줄 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쌤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풀어와야 될 문제들은 공지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